프레스킬 렉처 노트의 챕터 5 부분의 일부만 이 챕터 5가 이 클래시컬 서킷이랑 퀀텀 서킷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클래시컬 서킷은 이전에 발표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퀀텀 서킷 파트만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먼저 첫 번째는 퀀텀 게이트가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가, 에큐러시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퀀텀 서킷이 정확하게 어떤 그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러니까 근사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커야 되는가, 서킷 사이즈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클래시컬 컴퓨터를 아니 반대로 퀀텀 컴퓨터 아니지 어 퀀텀 컴퓨터를 클래시컬 컴퓨터로 시뮬레이트 하는 때 얼마나 리소스가 필요한가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버설 퀀텀 게이트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넘어가지? 아, 됐다. 일단 첫 번째 정확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일반적인 퀀텀 서킷에 대한 특성들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이 자료는 프레스킬 그 렉처 노트에 딸려 있는 PPT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딴 거는 쭉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뒤에 유니버설 그 게이트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유니버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유니버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높은 정확도로 어떤 그 n큐빗 유니터리를 근사할 수 있으면 그거를 유니버설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 퀀텀 그 컴플렉시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알고 계시겠지만 BPP는 바운디드 에러 프로바빌리스틱 폴리노미얼 타임이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 폴리노미얼 타임인 P의 그 프로바빌리스틱 버전이죠. 그러니까 프로바빌리스틱 어떤 컴퓨팅을 할 때 그 폴리노미얼 타임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BPP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퀀텀 버전을 BQP라고 얘기하고, 바운디드 에러 퀀텀 폴리노미얼 타임이다라는 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퀀텀 게이트가 얼마나 정확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어떤 그 서킷이 있을 때 이상적인 경우로는 여기 초기 상태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쭉 적용을 하고 나서 그러면 최종 상태가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던가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좀 노이즈가 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상태도 노이즈가 껴있고, 그 다음에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각각들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틸다 붙인 거는 다 어떤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노이즈가 껴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상태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실제 그 유니터리 연산은 이 이상적인
연산에다가 에러를 이렇게 더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가정하기로는 이 에러 여기 지금 이 SUP 돼 있는 거는 그 오퍼레이터 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크기, 즉 이 오퍼레이터의 그 최대 아이겐밸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값이 어떤 값보다 아주 작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에러가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따져볼 예정인데 지금 여기 실제 이 상태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작용해서 나온 이 실제 상태를 가지고 따져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이, 이 상태를 왜 안 써지지? 이거구나. 이 상태를 u t 플러스 2t 그리고 ut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쓸 수 있겠죠. u1 플러스 e1 그 다음에 파이대로. 근데 사실 이 지금 초기 상태의 노이즈는 서킷 사이즈랑 딱히 상관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는 여기에 노이즈 낀 거는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틸다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얘를 쭉 풀면 이런 식으로 이 유틸다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유틸다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거니까 쭉 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은 이 아이디얼한 그 유니터리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틸다 다 빼고 다 빼면 어쨌건 E1이 그러니까 E1이 껴있는 게 있고 또 E2가 껴있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쭉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전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그 에러의 하이어 오더 텀이 또 있을 텐데 얘는 에러가 아주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나면 어 그러면은 음, 이제 얘가 요 요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얘를 U라고 놓고 하면 이제 얘 빼기 얘는 요런 텀이 될 테고 이 텀의 개수는 이 E1부터 ET까지니까 T의 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할 수 있을 테고 이 값이 아까 이렇게 지금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T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에러 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어떤 그 작은 양수 델타라는 작은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은 이 U 틸다에 해당하는 값이 이거 실제 U에 해당하는 값이 이 아이디얼한 그런 U의 델타 클로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델타 클로즈.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오퍼레이터 어떤 연산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t가 지금 서킷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데, 서킷 사이즈. 그러니까 이 게이트의 개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얘가 작으니까 크면 클수록 좀 더 정확하게 연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음,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데,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어떤 그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정확하게 근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서킷이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제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유니터리 트랜스폼은 그 서킷이 아주 큰 서킷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정확도 델타만큼 어떤 그 n 큐빗 유니터리를 근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즈 서킷 사이즈를 t라고 할 때 그 t가 얼마나 커야 하느냐, t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게 이번 섹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일단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게 여기 이제 원 안에 작은 원들이 이렇게 있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아까 그 정확도 델타라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정확도 델타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작은 원의 센터에는 이제 각각의 유니터리가 놓여 있고, 그 유니터리의 서킷 사이즈는 서킷 사이즈라는 게 이제 게이트의 개수니까 T개의 게이트를 가진 그 유니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원이.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원이 아니고 사실은 볼인데, 이 볼이 어떤 그 유니터리 그룹 UN이라는 그런 유니터리 그룹을 커버하는지, 커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있고, 여기서 n은 2의 n승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볼의 개수를 n 볼이라고 할 때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여기서 이 큰 원이 지금 있는데, 이거 바깥에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을 C라고 하고, 여기 이 볼은, 이것도 볼입니다. 이 볼은 중심에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리고 반지름 C는 이 유니터리 그룹 그 디멘전하고는 독립인 그런 크기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은 이 작은 볼의 개수를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델타는 왜냐면은 작은 볼의 사이즈고, C는 큰 볼의 사이즈고, 여기서 N제곱은 이 유니터리 그룹이 그 리얼 디멘전 N제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N이 요거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컨스턴트한 그 반지름의 그런 볼의 개수, 이게 이제 어떤 그 N큐빅 유니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n의 더블 익스포넨셜 하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 어떤 그 서킷 사이즈를 t라고 할 때 그 서킷 사이즈의 수, 아니 서킷 사이즈가 아니고 서킷의 수, 퀀텀 서킷의 수는 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킷의 수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t는 그 서킷의 사이즈고, 어떤 지금 n 큐빗의 그 n인데, 그 n의 폴리노미얼 한 거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건 간에 앞에 요식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어 우리가 어떤 정확도 t로, 그러니까 정확도 델타로 어떤 그 유니터리 그룹의 모든 엘리먼트를 그 이 서킷, 아까 요 요거죠. 요 서킷 사이즈가 t인 이 서킷으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서킷 사이즈가 이 볼의, 아니 서킷 사이즈가 아니고 서킷의 개수가 볼의 개수와 이런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이 나오고, 이 식을 보면 서킷 사이즈는 익스포넨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게 서킷 사이즈니까 익스포넨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폴리노미얼 사이즈의 어떤 서킷으로 우리는 이 n 큐빗에 적용하는 유니터리 그룹의 어떤 그 아주 작은 exponentially small portion,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부분만 도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커버하려면 익스포넨셜만큼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게 폴리노미얼 사이즈가 되면 그 일부만,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만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이게 타임 디펜던트한 슈레딩거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타임 에볼루션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그 많은 그런 그 서킷 사이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퀀텀 서킷을 클래시컬로 시뮬레이트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실 랜더마이즈드 클래시컬 컴퓨터
어떤 그 임의의 퀀텀 서킷을 시뮬레이트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큰 시간과 충분히 큰 그런 그 메모리가 필요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러면 얼마나 많이 메모리가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NQB 서킷을 시뮬레이트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보면, 유니터리 매트릭스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사이즈가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이 될 테니까 어쨌건 간에 익스포넨셜한 메모리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퀀텀 컴퓨터를 클래시컬 시뮬레이션 할 때는 어떤 그 우리가 어떤 그 우리가 그러니까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실제로는 아주 느리겠지만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BQ, 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BQP가 P 스페이스에 포함이 된다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밑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유니버설 퀀텀 게이트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그 게이트 셋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여기 G라는 게이트 셋을 고려해 보면, 이 아까 앞에서 유니버설의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높은 정확도로 이 n큐빗에 작용하는 어떤 의미의 어느 유니터리를 근사할 수 있는 게 유니터리가 아니고 유니버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디드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유니버설은 어떤 그 n큐빗에 작용하는 그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유니버설은 어떤 그 유니터리 그룹에 속하는 V라는 이런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유니터리 그룹의 하나의 원소를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델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에큐러시에 해당하는 델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즉 V, 실제 V죠. 그러니까 실제 V와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디얼한 V이고, 그거의 이 오퍼레이터 놈이 어떤 델타 값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그 유한한 서킷으로 이 임의의 유니터리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인코디드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이제 이 유니터리 그룹의 어떤 임의의 유니터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그 서브 그룹에 있는 유니터리를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인코디드 유니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유니버설이
인코디드 유니버설보다 훨씬 좀 큰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그젝트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그젝트 유니버설은 그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게이트 셋이 언카운터블인 경우,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있는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해본다면, 그러면은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 게이트 셋이 무한계 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진짜 이그젝트하게 근사할 수 있을 거다. 이그젝트 하니까 근사라기보다는 어쨌건 어떤 유니터리 현상을 구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큐빅 게이트가 이그젝틀리 유니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니터리 그룹의 어떤 임의의 원소는 2큐빅 게이트의 그 유한계의 서킷으로 이제 구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2큐빅 CNOT 게이트 같은 게 그 어떤 임의의 싱글 큐빅 게이트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 이그젝트 유니버설인데, 사실 앞에 발표할 때 그 클래시컬 리버서블 컴퓨팅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건 이 CNOT 게이트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X 게이트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유니버설한 그런 연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인텐글링 2큐빅 게이트를 임의의 싱글 큐빅 게이트하고 같이 하면 유니버설이다. 여기서 인텐글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덕 스테이트를 프로덕이 아닌 즉 인텐글드 스테이트로 맵하는 그런 현상. 프로덕 스테이트를 인텐글드 스테이트로 맵핑하는 현상. 예를 들어서 하다마드 게이트랑 CNOT 게이트 같은 게 그런 현상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인텐글링 투 큐빅 게이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텐글링이 아닌 투 큐빅 게이트를 로컬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스왑 게이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릭 유니버설리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제너릭한 그런 유니버설을 말하는 거고, 대부분의 그 2큐빅 게이트는 유니버설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그 어떤 n큐빗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임의의 그 페어 즉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에 작용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제너럴한 유니버설이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파티큘러 파이닐 유니버설 게이트 셋인데, 이거는 보면 하다마드 게이트랑 지금 여기 람다 돼 있는 게 이게 컨트롤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드 S는 여기 이거고요. 그리고 T 게이트는 이거고, 이게 이제 컨트롤드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람다 제곱은 이거는 이제 톰플리 게이트입니다. 컨트롤드 낫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C낫 아니 C낫이 아니고 U니까, 그러니까 컨트롤드 U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드 U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하여튼 이런 특정 그 유한계의 게이트 셋이 유니버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네들 다 유니버설한 데이터셋이다. 얘네들 가지고 어떤 의미의 유니터리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그젝트 유니버설인데 큐빅 게이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뭐냐 그 유니터리 그룹의 어떤 임의의 원소는 2큐빅 게이트의 유한계의 서킷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유니터리는 2x2 유니터리의 프로덕트인 거를 보일 거고, 두 번째 단계는 모든 2x2 유니터리는 2큐빅 유니터리 서킷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2x2 유니터리가 있고 2큐빅 유니터리가 있는데, 사실 되게 헷갈렸었는데 저는 2큐빅 유니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그거고요. 2큐빅 유니터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 게이트 같은 거. 근데 이제 2x2 유니터리는 정의가 그러니까 어떤 그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i랑 j라는 이런 두 개의 베이시스 엘리먼트에 의해서 스팸된 그런 그 투 디멘셔널 서브 스페이스에서만 그 트리비얼하지 않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를 2x2 유니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좋은데, 이런 거는 음, 이거요. 토폴리 게이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토폴리 게이트는 아이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둘 다 1일 때만 얘가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3큐빗이지만 실제로 이 연산이 트리비얼하지 않은 케이스는 110이랑 111 요 두 개, 얘의 토플리 작용하면 이렇게 되고 얘의 작용하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라도 0이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얘들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베이시스에 의해서만 그 스팬되는 투 디멘셔널 서브 스페이스에서만 그 non-trivial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토플리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제 3큐빗 토플리 게이트인데 4큐빗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4큐빗 토폴리도 이 3큐빗 토폴리 게이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앞에서 이것도 발표했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베이시스, 요거랑 요거 두 개에 의해서만 스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n큐빗 토폴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유니터리를 우리가 2x2 유니터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큐빅 게이트랑은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2x2 유니터리는 이제 어디였지? 2x2 유니터리는 U를 이 U2 하고 그 다음에 아니지 U가 아니고 아이덴티티에 n 디멘전이라고 한다면 n-2의 디렉트 썸이고 그 다음에 2큐빅 유니터리 같은 경우는 위에 4하고 아이덴티티 예 2의 n-2 이거의 텐서 프로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 2x2 유닛, 그러니까 모든 유니터리는 이런 그 2x2 유니터리의 프로덕이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보이는 과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따지지는 못하고 어쨌건 어떤 그 0이라는 상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유니터리 어떤 의미의 유니터리를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다음과 같은 이런 단계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U를 여기 지금 W 얘네들이 다 2x2 유니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W0는 지금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이 W0인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게 N-1개 N-1개를 프로덕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쭉 하면은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 임의의 유니터리를 얘는 다 2x2 유니터리고 2x2 유니터리의 프로덕으로 쓸 수 있고 얘는 n-1개 얘는 n-2개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만큼의 2x2 유니터리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왜 안 넘어가지 자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모든 2x2 유니터리는 2큐빗 유니터리 서킷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서킷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서킷을 토폴리랑 똑같은데 사실 여기 있는 게 이제 유니터리의 제곱을 말하는 거고 얘는 얘랑 똑같다. 뭐 따져보면 되겠죠. 여기 각 집어넣어가지고 따져보면 될 것 같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쨌건 그래서 이 세 번째 큐빗에 적용되는 이 유니터리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에는 둘 다 1대 는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U 제곱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제너럴라이즈 해서 여기 제일 위를 n-1개로 늘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n-1 큐빗으로 뭐 그런 식으로 쭉 하면은 어쨌건 이 U 제곱 지금 얘는 이제 람다 제곱의 U 제곱인데 근데 람다의 m승의 U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람다 제곱 U는 람다의 U랑 그다음에 이거죠. 이게 람다의 U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 not gate 아니 C 컨트롤드 U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랑 이거랑 그다음에 컨트롤 U 이거랑 필요한데 얘네들은 역시나 리커시브하게 쭉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세 번 마지막 큐빗에 작용되는 그 U의 개수는 얘처럼 비슷하게 쭉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n 큐빗에 작용하는 그 람다 n-1 그리고 앞에서 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유니터리는 스퀘어 루트를 가지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이 V가 U 제곱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리커시브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임의의 이 뭐냐 유니터리 아니지 임의의 2x2 유니터리 이게 2x2 유니터리인데 임의의 2x2 유니터리는 어떤 그 2큐빅 게이트들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토폴리 게이트를 아까 예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V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U제곱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2x2 유니터리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상태 ES펜에 대해서만 언트리얼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2x2 유니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그 베이시스를 XY라고 할 때 임의의 베이시스 XY에 작용하는 2x2 유니터리를 만들려면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퍼뮤테이션 연산자인데 이런 식으로 X를 이렇게 Y를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이 베이시스가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토폴리 게이트 아니 그러니까 n 큐빅 토폴리죠 해주고 다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2x2 유니터리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2큐빅 퀀텀 게이트가 이그젝틀리 유니버설하다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인우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페이지 한 5페이지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잠시만요. 클래시컬 왜 안 시뮬레이터에서 올라가지? 네, BQP랑 P 스페이스 이니퀄리티 그 포함 관계 나오는 슬라이드였거든요. 네네. 이 다음이요. 아까 지나갔어요. 5페이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구나. 예, 예. 이거. 네, 이게 답이 in fact we can인 건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 이게, 아,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그래요. 예. 네, 그 BQP는 P스페이스에 속합니다. 그거를 네. 저기 네. 아래에 있는 그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 방식으로 하면 그 U가 그 UT-1 쭉쭉쭉 해서 U1까지 곱으로 되잖아요. 근데 각각의 U1, U2 해서 UT까지는 보통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문단에 막 2큐빗 게이트 정도로 일단 그 제한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요거 그 긴식 그 probability x equal 5의 제곱 요 밑에 있는 식 있잖아요. 그 시그마 있는 식. 거기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뭐 x1 브라, u1 0 이거 같은 경우는 그 u1 같은 게 다 최대 2큐빅 게이트라고 치면 어쨌든 입력 사이즈에 제한 없이 다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 장소가 네, 그냥 폴리노미얼하게만 필요하다. 요걸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네. 입력 사이즈에 관계없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근데 이거 나중에 제 생각인데 나중에 유인우 선생님께서 이제 뒷부분 계속 하시다 보면 지금 exact universality만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마 여기 generic universality도 나온 거 보면 그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솔베이? 솔베이는 아닐 것 같은데. 솔로베이. 예, 솔베이인가? 솔로비 키타이프 어프로시미션 나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원 큐빅 게이트랑 그 서로 non 커미트한 투 큐빅 게이트만 있으면 되게 적은 그 자원으로도 모든 거를 이제 댄스하게 유니버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럼 이제 U1, U2 이런 것들이 다 2큐빅 게이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입력 사이즈라는 거는 여기 큐빗이 스몰 n 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2의 n승 by 2의 n승 그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사이즈가 스몰 n일 때 2의 n승 by 2의 n승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얘네들이 다 2큐빅 게이트들로 이제 쪼개지기 때문에 2큐빅 게이트는 어쨌든 4x4 매트릭스니까 입력 사이즈가 스몰 n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x4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사이즈 스몰 n에 그 따라가지 않고 딱 4x4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매트릭스에서 이제 내적내적해서 하는 연산이니까 입력 사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좀 아규먼트가 이상한 것 같은 게, 뭐 노트가 틀리진 않았겠지만 좀 이상한 게, 지금 U가 2큐빗이라 하더라도 다른 남은, 그러니까 뭐 n 큐빗에서 시작했다 치면요, n-2 큐빗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걔네들을 좌우에 낀 x1이랑 제로라든지 아니면 xt-1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를 싹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most of these numbers are zero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네. 일단 각 유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2의 n승 by 2의 n승 행렬이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2x2 그런 유니터리라고 하면 굉장히 스펄스하잖아요. 그 0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네. 그래가지고 각각의 요 내적된 그러니까 x랑 x 사이에 이제 유니터리 있는 각각의 이 곱들,
0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논제로인 텀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네.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논제로가 된 텀이 나올 때마다 어떠한 저장 공간에 계속 논제로 텀이 나왔을 때마다 그걸 계속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저장 공간은 익스포넨셜하게 블로우업하지 않고 딱 폴리노미얼한 사이즈만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공간 개념만 따진 거라서 되게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긴 한데, 어쨌든 공간을 최소한으로 쓰려면 그 큐빅 개수의 폴리노미얼한 메모리만 필요하다 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제가 그 BQP 컴플리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 되면 요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성근님 답변 말씀하신 게 덴시티 매트릭스 랭크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덴시티 매트릭스는 아닌 것 같고요. 덴시티 매트릭스는 어쨌든 스테이트에 관련된 거니까, 양자 상태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다 이볼루션하는 어떤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굉장히 스펄스하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서 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랭크가 2의 n승보다 굉장히 작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답변의 핵심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U1, U2 각각 쪼개져 있는 것들이 랭크가 2큐빅 게이트면 4, 최대 4. 네, 최대 4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의 n승 바이 2의 n승 행렬인데 랭크는 4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예. 세 번째 페이지였나? accuracy 부분인데, 잠시만요. 예. 네, 그렇지. 여기서 제일 마지막 문단에 어떤 퀀텀 에러 커렉션을 사용하면 이제 폴리 로가리스믹 t만큼의 시간만으로도 에러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에러는 이제 뎁스가 t가 되면 t의 리니어하게 이제 에러는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되고 t 입실론이 어퍼 바운드고, 그런데 폴리 로가리스믹한 타임 만에 그걸 이제 에러율을 줄일 수 있으니까 양자 컴퓨팅을 이제 리즈너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에러가 증가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적은 시간 안에 에러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에러율까지 리즈너블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음. 정확하게는 생각을
아, 그럼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그 좀 부연 설명하자면 그 일단 이해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비슷한 그 아날리시스가 어떨 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퀀텀 시뮬레이션에서 타임 이볼루션을 하면 이제 한 스텝마다 이제 스즈키 트로터 디컴포지션처럼 뭔가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과정이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오레티컬하게는 우리가 윗줄에 있는 U를 계산하고 싶지만 실제 게이트가 액트하는 과정에서 U 틸다가 이제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각 트로터 스텝마다 에러가 입실론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근사를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 디펜던스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토탈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시간 라지 t가 이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물리적인 조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항상 엮여 있거든요. 그리고 어큐뮬러티브 에러, 그러니까 총 발생 가능한 에러가 여기 맨 밑에 맨 밑에 줄에 보면 t 입실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토탈 스텝에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한 스텝의 에러 곱하기 토탈 넘버 오브 스텝으로 주어지니까요. 그걸로부터 여기 마지막에 입실론이 t보다 작다. 이게 보통은 입실론이 어떤 파라미터에 의존하고 라지 t가 어떤 파라미터에 의존해서 그 특정 파라미터에 대한 부등식을 주거든요. 입실론이 x에 의존하고 t가 x에 의존해서 이게 뭔가 x에 관한 부등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피지컬한 디오리의 파라미터를 또 제한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랙티컬하게는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더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 그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스터디 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네, 이능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